자, 우리가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복습을 하는 목표는요, 어, 그냥 그걸 한번 다시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수업 복습은 내가 설명 답이 아니라 설명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문제 한번 다시 보면, 자, 이 문제를 못 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문제의 과정을 설명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54 더하기 18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럼 54 더하기 18이라는 것에서 여기 있는 6하고 더하기 12로 얘를 18을 바꿨죠. 자, 그러면 왜 얘가 6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왜 18을 6하고 12라고 하필 18을 물론 뭐 8 더하기 10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6 더하기 10으로 바꿨느냐? 거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보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숫자를 더했을 때 10단위나 100단위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냥 풀고 답을 내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답은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 계속 어떠한 코멘트, 메모를 계속 써주는 것을 어,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매일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페이지씩 인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복습을 할 때 이해를 하는 거를 목표로 복습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키워드만 보고도 선생님의 설명을 생각해내는 거죠. 자, 여기서 덧셈의 여러 가지 방법, 이 키워드를 보고 그 키워드라는 것을 좀 문제 표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문제 표현만 보고도 선생님 생각을 생각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의 이유는 뭘까요? 54 더하기 6. 결국 우리가 덧셈이나 곱셈을 할 때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자리끼리 덧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림 쪽으로 메모를 한다. 뭐 여기서는 그림이 특별히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뭐 분해를 한다라는 거. 특히 우리가 코멘트를 쓸 때 그 생각의 위치 위에 그 키워드를 적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분해라는 단어라든가 뭐 10, 100 이런 단어. 자, 그 다음에 백지에 쓰면서 설명을 기억해 본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필기한 거를 쓰지 말고 백지에다가 또는 이 문제집을 하나 더 구해서 같은 문제집이나 같은 교재 위에, 그리고 아무것도 필기 안 돼 있어야겠죠? 여기에 다시 쓰면서 설명을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하고, 설명을 기억한 다음에 필기한 거랑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인증해 줘야 돼요. 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검색이나 공부했던 것을 찾아보면서 메모해 둬야 돼요. 여기다 계속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문제 있을 겁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 안 가는 것을 꼭 이해 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할 것은 암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물론 지금 수학에서는 암기할 게 거의 없지만 뭐 다른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것 암기할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암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내가 외울까? 그 자리에서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외울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에 대한 복습도 할 텐데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다시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이와 비교한다.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자신의 풀이랑 꼭 비교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문제와 배운 개념을 연결한다. 이 문제가 결국 내가 배운 것 중에 이게 쓰였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때요? 바로 보수라는 개념, 54에다가 몇을 대우면 10단위를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배운 개념과 연결한 거죠. 새로운 문제를 또 풀어보고 같은 방식으로 해도 풀리는지를 실험해 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했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로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면서 이 방식으로 풀리나? 그리고 문제와 문제를 연결한다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을 찾아서 연결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로 문제 푸는지 확인해 본다. 뭐 항상 교과서나 수업을 할 때 이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목표대로 이 문제가 푸는지 꼭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판단 기준. 자, 어떤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매 순간에 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18을 6하고 11로 나눈 그 판단의 기준. 바로 10을 만들고 싶다. 1의 자리 숫자를 10으로 올리고 싶다. 이런 판단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해를 위한 메모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메모를 해야지 아는 것에서 열심히 쓰다가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니까 모르는 것 중심으로 메모해야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 특히 용어, 처음 만나는 용어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면 굉장히 공부하기 편합니다. 단 하나만 알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자, 덧셈에서 단 하나만 알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저 보수. 어떻게 숫자를 쪼개서 내가 보수를 만들 수 있을까? 보충하는 수. 결국엔 10이나 100 같은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단 하나의 바로 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역시 예시나 그림과 이유 같은 것들을 역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해야 되고요. 방금 말했던 판단 기준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역시 수업 시간에 좀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목표에 따라서 인증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이 써줘 있던 이 순서 11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을 계속 순서대로 인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